한 달 만에 우리가 만나는 건데 네. 솔직하게 41.08%는 맞추셨습니까? 그것은 제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뭐 몇이라고 하셨죠, 예상? 저는 희망사항 섞여서 예. 47% 47%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저희 마포 을은 47 나왔죠. 지역구는 네. 거기는 달성하셨는데 서울 지역 1등. 1등. 네. 아니 근데 41.08%는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라고 생각하세요? 오자구도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자구도. 예. 아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41.08이면은 기존의 대통령들 득표율 비하면 낮은 거 아니냐. 이거 주도권 잡고 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 좀 50 가까이는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후보 구도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건데 오자구도에서는 최고치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야구로 치면 예. 4할 때 타자 보기 드물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5할 때 타자가 예. 아니면 예. 뭐 야구를 잘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엄청난 득표 차하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죠. 2위와의 차이를 봐야 된다. 그리고 구도가 항상 양강구도였던 걸 생각하면 네. 이번에는 이명박 오자구도였던 정동영 걸 표차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557만 표. 그걸 보면 예. 국민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요. 41.08.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본다 이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실버 크로스. 사실 이건 막판 깜깜이 기간에 일어난 거라서 굉장히 국민들도 놀랍고 캠프도 놀라고. 그것은 저는 예측을 했었고요. 이건 예상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선거라는 것은 예. 그 여당, 야당, 양 진영 간의 대결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그게 이제 안철수의 딜레마, 안철수의 모순인데 예를 들어서 진보 쪽에 표를 구애를 하면 예. 보수 쪽에서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 후보로 보수 표가 몰릴 것이다 이렇게 봤죠. 홍준표 후보가 2등을 할 것이다. 저는 여러 군데서 말해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네. 자, 이분들의 이 당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건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의 가장 큰 화제, 가장 큰 이슈 인사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인사. 정 전 의원도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어디? 저는 임명직에는 진출하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 번 공언해 왔고, 제안이 올 리도 만무하고, 와도. 또 겸손하게. 오더라도 난 안 받겠다. 예, 사양. 아니, 근데 소위 찌라시라는 게 하루에 12번도 더 와요. 네네. 색다른 버전으로 막 들어오는데, 거기에 정전 의원 이름도 막 올라가서 돌아다니던데. 아니, 그런 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것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네. 와도 난 안 받겠다. 네네. 저는 선출직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 진짜로 구체적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 객관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당은 좀 술렁이겠어요. 우리 정청래 의원은 나는 임명직은 관심 없다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잖아요. 핸드폰 켜놓고 밤에 배터리 충전이 잘 돼 있나 확인하고 자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혹시라도 연락 올까 봐.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야 혹시라도 올까 봐. 저는 아예 그냥 핸드폰을 꺼놓고 잡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종편에 출연하지 않고 보수 언론에는 정치 한 13년 동안 인터뷰도 안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임 있는 여권 인사가 됐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정부 정책을 알려야 되겠고 또 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래저래 커뮤니티에 개인 여론조사 제 SNS 했더니 거의 95% 이상이 무조건 이제 나가서 정부 정책을 좀 알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보직 대변인. 무보직 대변인. 스스로 임명한 무보직 대변인.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럴 생각이세요. 인사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가장 파격적인 인사는 뭡니까? 보시기에. 아무래도 조국 교수 민정수석 임명. 당에서 아셨어요? 미리 예상들 하셨어요? 인사라는 부분이 관심은 많이 있지만 또 이게 미리 알려지면 또 이렇게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긴 하지만 알아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국 교수가 가장 지금 파격적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도 많고.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뭔가 시행착오 있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양론이 있는데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하려면 같은 식구면 필요하다는 메스를 댈 때도 있는데 네. 그래서 눈에 밟히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관계가 없는 분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필드에서 경험이 있는 알아야 기억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그 필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양론이 있는데 네. 저는 뭐 두 개 다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네. 어떤 길이든 방향 잡고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제 응원 트윗을 했는데 조국 교수한테 그러셨어요. 거기는 권력과 권력이 충돌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원칙을 무기로 예. 앞장 세워야 잘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제가 응원했죠. 그러셨군요.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어제 이게 조국 민정수석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타임 스케줄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앞으로 지금 대선은 끝났지만 이 정치의 계절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렇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모든 후보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예. 개헌과 함께 맞물려서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이 그때까지는 완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큰 줄기가 하나는 검찰개혁이 되겠고 또 큰 줄기 하나는 개헌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초기부터 진짜? 정말 될까요? 개헌이라는 큰 물줄기 안에 네. 검찰개혁도 있고 모든 개혁이 거기에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개헌이 될까요? 항상 대통령들이 개헌 얘기하지만 자기 임기 시작되면은 그게 블랙홀 될까봐 말도 못 꺼내는 거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공헌해 왔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예.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해야 생각합니다. 된다. 관전 포인트네요. 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요. 그걸 하지 않으면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정청래 의원이 보시기엔 할 거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할 거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평가를 한번 해보죠. 이 일련의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체적으로 잘된 인사이고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보면 DJP 연합에 의해서 김종필 총리 예. 임명권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임명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야당들이 반대해서. 근데 예. 이낙연 국무총리는 반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요? 일단 대선 전에 약속한 대로 비영남, 호남, 이낙연 지사 이렇게 내정을 했기 때문에 예. 당장 국민의당 같은 경우 크게 반대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게다가 국회의원을 오래 지냈기 때문에 이미 검증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선출직이었으니까. 근데 보면은 이낙연, 임종석 이런 분들 일부러 지금 친문 인사는 배제하고 가는 겁니까? 일부러? 배제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의 리더십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선거 때도 보세요. 그 후보 연설할 때 보면 옆에 예. 쭉 서 있는 분들이 예. 대체적으로 다 비문 계열이었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기동민 실장도 그렇고 얼굴도 지금 떠올려 보니까 네. 친문은 아니에요. 네.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아니에요. 문재인 후보에게 예. 우호적이지 않았던 분들이 옆에 전면에. 쫙 포진하고. 박영선 의원도 그랬고. 그러네요. 그러고요. 김경수 의원 하나 정도가 측근 정도로 그러니까 취급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선거 기간 동안 옆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친문 역차별 아니야? 이런 얘기는 혹시 당내에서 안 나와요? 아직 그것이 불가 나올 정도로 그렇지 않고 아직은 지금 이제 감격스럽고 예. 잘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지 어떤 것에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른바 삼철이라고 불리는 최측근 인사. 네. 최측근 인사들은 일부러 전부 빼는 겁니까? 저는 그 생각은 좀 다른데요. 특히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예. 가장 옆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인데. 자타공인 가장 최측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 빼야 된다.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된다. 그쪽으로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분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최측근을 차라리 전면에 세워서 그러니까 공식 자리를 주고 계속 가는 것이 비선 논란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라도 이분을 정말 공식 라인으로 넣게 되면은 진짜로 문고리 3인방 얘기처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빼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근데 넣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 때 저를 가장 열심히 도왔던 사람을 당연히 보좌관으로 저는 이렇게 기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성공을 했다면 그렇게 네,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안 그런 것이 더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빠지는 거죠. 3명 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구해보도록 하고, 타당 인사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 이걸 이제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고, 어제 뭐 박영선 의원 출연했습니다만 통합추진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건 파격적인 거잖아요. 진짜로 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갈라니 그때 민주당이랑 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한두 분 정도 입각을 제안했는데 성사되지는 않았죠.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의당에 누가 장관을 입각했다. 근데 정의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때 약간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많이 거시기할 수 있어요. 네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됐으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코너입니다. 월간 정청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신나는 당의 얘기를 신나는 당의 신나는 고민을 해봤다면 이제는 좀 우울한 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패배한 당들. 제일 우울한 집안은 지금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국민의당이겠죠.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그러니까 3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명 중에 3위면 못한 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우등상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선거는 1등만 있으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이상돈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호남인의 민심이 혹시라도 이제 보수 후보가 될까봐 그게 걱정스러워가지고 될 사람을 밀어준 것뿐이지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못 미쳐서라든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계신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모든 후보들에게 좀 위로의 박수를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거냐 저거냐에서 뭐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모호한 느낌? 그렇죠. 이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여하이 내 편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찍게 만드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편가르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뭐지? 두 마리의 말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끌고 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역시 그렇게 됐죠, 결과도.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럼 안철수 전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안철수 전 일단은 좀 쉬고 나서 뭐라고 마지막 말이 뭐였죠? 내 역할을 하겠다. 정치적인 역할을 변화와 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잘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스탠스로는 굉장히 좀 쉽지 않는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애매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또 좋은 쪽으로 표현하자면 중도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상 학술적으로 봐도 중도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진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보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항상 중간자적 입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이 중요하다고 해서 후보의 입장에서 항상 나는 오해 지점이 가 있겠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있지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거는 선거를 많이 치러보신 분의 내공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고. 그 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내 사람이 아닌 거죠. 내 우호적인 지지자가 아니고. 그러면 이분에게 조언을 하는 어떤 정치인의 입장에서 뭐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미래를 잡으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아니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하지 제가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선거는 더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저는 깃발이 선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맷집을 키우고 배포 키워서 나오셔야 한다라는 조언을 그러니까 주시는 어떤 선거든 예. 선거전에 들어가면 외연 확장, 중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보수는 왼쪽으로, 진보는 오른쪽으로. 그러나 자기 진영에서 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예. 외연 확장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민주당원 입장에서 하기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건 객관적으로. 그 국민당에서 알아서 잘 하실 일이죠. 제가 뭐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상처가 될까봐 지금 말을 좀 조심하시는 아니, 것 그렇지 같아요. 않습니다. 오늘은.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 가죠. 미국 가서 한 달쯤 쉬고 온다고 밝힌 홍준표 전 지사, 홍준표 후보. 이분은 어떤 구상을 하고 돌아올까요? 제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저는 표를 너무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예.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는데 성공했다. 발판 마련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 이런 기류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당권에 도전하진 않을 거다라는 게 어제 정우택 대표의 말이긴 했습니다만 네. 진짜로 이분이 당권 도전 안 하고 뒤로 물러서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예. 여론이 한 20% 정도는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분들이 실제로 홍준표 후보로 지지를 하신 거다. 집결을 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구심체 역할은 하신 거죠. 홍준표 후보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뭐 중흥, 재건 뭐 예. 이런 것에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네. 20%, 24%를 얻은 후보라면 네, 네. 그러면 홍 후보가 직권으로 입당을 추진했던 그 12명의 바른정당 의원들 네. 추진을 해놓고 명부에 이름까지 올리고 이제 그만두게 된 건데 선거를. 네.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명부에 올라갔지만 절차를 제대로 밟은 건 아니다.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될까요? 뭐 12명. 지금 국면에서 그게 뭐 중심적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자체 내에서 뭐 알아서 잘 해결하시겠죠. 이거 복당이 될까요? 아니면 또 친박 친이 한참 동안 싸울까요? 어떻게 보면 국제미아가 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분들이. 선거 때는 다, 부직갱이도 필요하니까. 예.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을 상황이었지만, 선거 끝난 마당에 홍준표 후보가 또 강력하게 이분들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국제미아, 쉬운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언론에서는 오리알로 다 표현하더라고요. 네. 한참 후에 들어오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히 한참 동안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명분 없는 일이었고 그분들이 그 직전까지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런 날선 비판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가 꼬이는 거죠. 일단 스타일 국인 거죠. 스타일을 12분의 고민도 크겠습니다. 네. 네, 이래저래 오늘은 참 선거 후에 첫 월간이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네. 일단 요 정도 정청래 전 의원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고 사실은 저는 대선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월간에서 할 얘기가 이제 좀 줄어들겠구나 했는데 계속 촉을 바쁘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정치의 계절은 계속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개헌 문제 그리고 또 지방선거 그래서 숨가쁘게 정치판을 계속 돌아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술렁일 정치판 어제 오늘 이틀간 봐도 그래요. 네. 얼마나 바쁘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그럼 월간에서 잘 맞는 예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2위와의 차이를 봐야 된다. 그리고 구도가 항상 양강 구도였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는 이명박 정동영 표차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557만 표. 그걸 보면 국민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요. 41.08.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본다 이 말씀이시고. 네. 그럼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실버 크로스. 사실 이건 막판 깜깜이 기간에 일어난 거라서 굉장히 국민들도 놀라고 캠프도 놀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고요. 이건 예상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선거라는 것은 그 여당 야당 양 진영 간의 대결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그게 이제 안철수의 딜레마.
안철수의 모순인데 예를 들어서 진보 쪽에 표를 구애를 하면 예. 보수 쪽에서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 후보로 보수 표가 몰릴 것이다 이렇게 봤죠. 홍준표 후보가 2등을 할 것이다. 저는 뭐 여러 군데서 말해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네. 자, 이분들의 이 당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건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의 가장 큰 화제, 가장 큰 이슈 인사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인사. 정 전 의원도 어떻게 13년 동안 네. 인터뷰도 안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임 있는 여권 인사가 됐기 때문에 예. 가리지 않고 정부 정책을 알려야 되겠고 또 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제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예. 이러저런 커뮤니티에 개인 여론조사. 제 SNS에 했더니 거의 뭐 95% 이상이 무조건 이제 나가서 정부 정책을 좀 알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보직 대변인. 무보직 대변인. 네. 스스로 임명한 무보직 대변인.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럴 생각이세요. 인사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가장 파격적인 인사는 뭡니까? 지금 보시기에. 아무래도 조국 그렇죠. 교수 민정수석 역시. 임명. 네. 당에서 아셨어요? 미리 예상들 하셨어요? 인사라는 부분이 관심은 많이 있지만 또 이게 미리 알려지면 또 이렇게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궁금하긴 하지만 뭐 알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국 교수가 가장 지금 파격적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도 많고.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 뭔가 시행착오 있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양론이 있는데요. 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려면 같은 식구면 필요하다면 메스를 댈 때도 있는데 네. 그래서 눈에 밟히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관계가 없는 분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필드에서 경험이 있는 알아야 개혁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그 필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양론이 있는데 네. 저는 뭐 두 개 다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네. 어떤 길이든 방향 잡고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제 응원 트윗을 했는데 조국 교수한테 그러셨어요. 거기는 권력과 권력이 충돌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원칙을 무기로 예. 앞장 세워야 잘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제가 응원했죠. 그러셨군요.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어제 이게 조국 민정수석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예. 근데 타임스케줄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앞으로 지금 대선은 끝났지만 이 정치의 계절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모든 후보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예. 개헌과 함께 맞물려서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이 그때까지는 완수될. 한 달 만에 우리가 만나는 건데 네. 솔직하게 41.08%는 맞추셨습니까? 그것은 제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몇이라고 하셨죠 예상? 저는 희망사항 섞여서 예. 47% 47%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저희 마포 을은 47 나왔죠. 지역구는 네. 거기는 달성하셨는데 서울 지역 1등. 1등. 네. 아니 근데 41.08%는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라고 생각하세요? 오자구도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자구도. 예. 아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41.08이면은 기존의 대통령들 득표율 비하면 낮은 거 아니냐. 이거 주도권 잡고 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 좀 50 가까이는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후보 구도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건데 오자구도에서는 최고치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야구로 치면 예. 4할 때 타자 보기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5할 때 타자가 예. 아니면 예. 뭐 야구를 잘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엄청난 득표 차하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죠. 가시는 겁니까 어디? 저는 뭐 임명직에는 진출하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 번 공언해 왔고 제안이 올 리도 만무하고 와도 겸손하게 오더라도 난 안 받겠다. 예, 사양. 아니 근데 막 소위 찌라시라는 게 하루에 12번도 더 와요. 네네. 색다른 버전으로 막 들어오는데 거기에 정전 의원 이름도 막 올라가서 돌아다니던데. 아니 뭐 그런 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것은 뭐 의미 없어요. 의미 없. 네. 와도 난 안 받겠다. 네네. 저는 뭐 선출직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 진짜로 구체적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 객관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지금 어쨌든 당은 좀 술렁이겠어요. 우리 뭐 정청래 의원은 나는 임명직은 관심 없다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네. 관심 있잖아요.
핸드폰 켜놓고 밤에 배터리 충전이 잘 돼 있나 확인하고 자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혹시라도 연락 올까봐.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야, 혹시라도 올까봐. 네, 저는 아예 그냥 핸드폰을 꺼놓고 잡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종편에 출연하지 않고 보수 언론에는 정치 한